감초는 설탕보다 50배에서 200배 정도의 당이 높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뭐 당뇨나 그다음에 고혈압이나 소화 비만의 이러한 이유 때문에 당을 대체할 수 있는 천연의 당들을 굉장히 많이 찾고 있고, 저희는 감초가 당을 변환시킬 수 있는 충분한 소재다라고 하고 있고요. 많은 연구 결과나 분석된 자료들을 보더라도 감초를 먹으면 우리 인체에서 흡수를 하지 않고 거의 다 배출시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천연의 당이거든요. 감초 농장의 연 매출은 13억 원, 원물 3억, 가공품 8억, 그리고 체험과 카페 매출이 2억 원에 달합니다.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선물도 주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어떤 이벤트 준비하셨는지. 아주 깔끔한 감칠맛 나는 믹스커피입니다. 설탕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은. 제로 슈가죠? 네. 이제 퀴즈를 드릴까요? 네. 많이들 알고 계시는 약방의 땡땡 커피 믹스입니다. 이 땡땡 안에 뭐가 들어갈까요? 약방의 땡땡 커피 믹스입니다. 그래서 13분 드리죠. 택배비는 어떻게 착불인가요? 아닙니다. 저희가 다 부담해야죠. 약방의 땡땡 커피 믹스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익산에 있는 케어팜이라고 하는 농장입니다. 부지 면적은 3,000평 정도 되고요. 지금 있는 이 연동하우스는 약 500평 정도의 연동하우스입니다. 대표 농부 김태준이고, 대한민국에서 감초를 이렇게 재배하고 있습니다. 감초는 약방의 감초라고 다들 이야기하기 때문에 한약을 다릴 때는 무조건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감초가 가지고 있는 어떤 효능들을 보면 항염작용, 감초가 건강기능식품으로 개별 인증을 받은 건 유염이나 영양 시스템 이궤양이고요. 그다음에 속에 진정 효과가 좀 있는 거예요. 또한 감초는 피부에 대한 트러블을 완화시켜주는 피부 진정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이나 화장품, 그다음 의약품까지 쓸 수 있는 게 감초고, 주요 효능은 독성을 중화시켜주는 작용, 해독 작용이겠죠. 크게 이제 유럽종과 만주종으로 나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유럽종은 키르기스탄, 우즈베키, 중앙아시아 쪽에서 하는, 그 다음에 만주종은 중국에서 재배하는 건데, 아주 오래전부터 농촌진흥청에서 원감과 다감이라고 하는 국내 감초를 개발을 했고, 국산 감초도 약재로서의 쓰는데 충분한 지표성분들을 함유하고 있다라고 돼 있어서 지금은 저는 4가지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저희 간단하게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잎이 뾰족하고 좁다고 해야 되나? 네. 이 부분이 유럽 감초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럽 감초. 예. 그 다음에 돼 있는 걸 보면 얘는 좀 둥그스랑고 넓잖아요. 아카시아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죠. 얘는 만주 감초. 만주 감초. 예. 얘는 유럽 감초. 약간 올리브처럼. 예. 네, 네. 그 다음에 원감하고 다감은 이제 비슷합니다. 이 두 개를 교잡종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앞부분에 있는 게 이게 원감이거든요. 근데 만주종하고 비슷하죠. 네. 예. 약간 비슷하고. 여기가 다감이거든요. 다감. 예, 근데 원감과 다감은 거의 유사하죠. 네. 네. 예, 유사하게 돼 있어요. 원감은 으뜸원자 써서 원감이라고 하고, 다감은 이게 좀 수확량이 많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자라고 있는 것을 하나 보게 되면, 이 감초의 뿌리가 이렇게 직근형으로 자라잖아요. 네. 왜 이렇게 키워야 되냐면, 슬라이스 되어 있는 감초가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슬라이스를 할 수 있는 양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훨씬 더 상품성이 좋아진다라고 하겠죠. 첫 번째는 이제 시대적으로 딱 맞는 게 제로슈가인 것 같습니다. 감초는 설탕보다 50배에서 200배 정도의 당이 높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설탕에서 느껴지는 그 단맛과 감초에서 느껴지는 단맛은 다릅니다. 설탕은 단맛이고 감초는 감칠맛입니다. 지금은 이제 뭐 당뇨나 그다음에 고혈압이나 소화 비만의 이러한 이유 때문에 당을 대체할 수 있는 천연의 당들을 굉장히 많이 찾고 있고, 심지어 소주에서도 제로슈가라고 붙여있다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소주에도 설탕이 들어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 성분들을 다 변환하고 있는데, 저희는 감초가 당을 변환시킬 수 있는 충분한 소재다라고 하고 있고요. 감초가 가지고 있는 당 성분을 통해서, 이건 천연당이거든요. 많은 연구 결과나 분석된 자료들을 보더라도 감초를 먹으면 우리 인체에서 흡수를 하지 않고 거의 다 배출시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천연의 당이거든요. 지금은 일명 약칭 감초당이라는 것을 만들었고, 오래전에 이제 특허 등록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나이 드신 분들이 먹는 믹스커피, 여기도 설탕을 다 빼고 저희가 감초당으로 대체를 해서 제품화해서 하는데, 굉장히 어른들의 반응이 좋습니다. 다양하게 좀 제품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가공도 하시고 원물로도 판매를 하시는데 판로는 어떻게 되시는지? 저는 원물 슬라이스 부분은 많이 판매하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저희가 가공해서 만드는 제품들에 쓰기에도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뭐 화장품과 식품,
그다음에 이제 소재를 만들어서 같이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일반 농가들이 재배를 한다면 저희가 거의 전량 저희가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공급을 하는 것으로 하면 키로에 그같이 상중하로 나눠서 수매를 하게 되고요. 감초 농장의 연 매출은 13억 원, 원물 3억, 가공품 8억, 그리고 체험과 카페 매출이 2억 원에 달합니다. 정책 공무원으로 근무할 때 그때부터 이제 감초에 대한 자료를 찾기 시작하는데 흔히 말하는 약방의 감초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로 인해서 감초는 너무 흔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놀랍게도 국내에서는 거의 재배되지 않고 이 조선시대 때부터 현재까지도 거의 전량을 수입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작물이었습니다. 나라가 안 하면 나라도 해야 되겠다라고 했던 것이 감초였습니다. 그래서 감초라는 작물을 선택을 했고 그때부터 맨 땅에 하면서 여러 우여곡절을 겪어오면서 지금은 감초에 대해서 대한민국에서 신지식 농업분으로까지 이제 인증을 받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좀 실패했던 경험이라거나 그런 거 있으실까요? 실제 왜 감초가 우리나라에서 재배가 안 됐었는지 자료를 찾아서 알고 있었지만 그걸 직접 경험하기 전까지는 맨땅 헤딩이었어요. 감초가 자연적으로 자라고 있는 지역들을 보게 되면 건조하면서도 모래흙이죠. 우리나라는 고온 다습을 넘어서 우기와 건기까지도 바뀌는 기후변화의 시대가 왔고 초기에는 저희가 그걸 노지에서 하다 보니까 고온 그리고 다습한 부분들을 직접 경험을 통해서 힘들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었습니다. 몇 번의 실패를 겪고 나서 비를 좀 피하는 방법을 찾아내자 라고 해서 하우스에서 재배를 하게 됐고 토질 부분이 맞지 않는 부분은 땅을 뒤집어 엎어보자 라는 단순한 생각이어서 그로 인해서 재배 용기를 개발했고 작물의 생육 특성에 따라서 높이를 좀 조절하는 것까지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보시는 재배 이제 포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수확할 때는 이 쫄대만 들어 올리면 용기가 개방이 되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수확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용기는 다시 재사용하는데 재사용 기간은 제가 보니까 반영구적들은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좀 하기 때문에 처음에 시설을 하기 위한 비용이 필요한 거지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많은 비용들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 포트를 사용함으로써 좀 어떻게 장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작물의 상품성이 굉장히 우수해지죠. 품질이 굉장히 우수해지고 농사에서 가장 힘든 일은 제초 작업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희가 포트를 가지고 재배하면 제초 작업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네, 그래서 굉장히 편리한 부분이고 대부분 농사일은 쪼그려 앉거나 허리를 숙여서 일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작업의 편리성, 그 다음에 생산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더 소득이 더 올라가는 설치를 하고서 파종을 한 이후부터는 특별한 관리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주인 혼자서도 얼마든지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주인 발자국 소리를 내 작물에 얼만큼 많이 들려주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여기는 지금 포트 재배가 아니고 여기 노지에 이렇게 멀칭을 해서 재배하셨네요. 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원광과 다감은 종자의 번식 방법이 아니라 종근에 대한 번식 방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심은 이유는 종근을 저희가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 종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혹시 종근이 뭐 많으면 어디에 좋은 건가요? 종근이 많으면 재배 면적을 빨리 넓힐 수가 있죠. 국내에서 생산되는 감초는 약 300톤이라는 통계 자료가 있는데요. 필요로 한 감초는 그보다 훨씬 더 많거든요. 지금까지는 종자를 저희가 수입해서 종자 방식으로 재배를 해왔는데 아무래도 국내에서 개발한 원간과 다감을 저희가 재배해서 그걸 상품화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계속해서 이제 종근의 양을 넓혀가면서 또 한쪽에서는 상품성이 좋은 감초들을 재배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 방식으로 해서 종근도 더 많이 생산을 하고 그다음에 감초도 국내가 필요한 양에 더 많은 양을 생산을 하자라는 그런 생각에서 지금 이렇게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6차 산업하고 있는 카페인데요. 여기에 상품도 같이 진열하고 있습니다. 소재는 저희가 직접 가공을 했고 그 소재를 이용해서 이제 제품화를 한 것들입니다. 대표작이라 해야 될까요? 그런 것이 잠깐 소개 가능하실까요? 이제 믹스커피를 많이 드시잖아요. 근데 믹스커피를 먹고 싶어도 당 때문에 드시지 못한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탕은 다 빼버리고 감초로 대체해서 믹스커피를 만들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이제 하나는 원두커피라고 해야 되죠. 근데 콜드브루 커피거든요. 거기에 감초 분말을 혼합을 해서 어디서나 손쉽게 원두의 맛을 낼 수 있도록 하는데 감초를 넣은 이유는 원두커피를 마시면 속이 좀 쓰린 체질들이 있거든요. 저도 그런 체질이어서 원두를 못 먹었거든요. 근데 이 감초 리코라이스 커피는 섭취해도 속은 쓰리지 않고 좀 맛과 풍미를 좀 더해준다고 해야 될까? 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보신 것처럼 이게 클렌징 제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원감하고 다감을 이용해서 제가 클렌징을 만든 거거든요. 국산 감초가 생산이 되고 있으니까 그 감초를 어떻게 활용을 할까 해서 첫 번째 클렌징 오일 폼을 만들었고, 또 하나는 이 제품이 이제 그 염색약이거든요. 굉장히 시중에 많이 이렇게 알려져 있는 염색약 중에 하나입니다. 염색을 하고 난 후에 가장 큰 문제는 두피 트러블, 따가움이나 가려움이나 혹은 비듬에 대한 문제들이 많은데, 감초는 피부 트러블의 완화를 시켜주거든요. 이 제품은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원물이거든요. 원물은 이제 슬라이스 한 부분인데 이름은 익산감초라고 붙였습니다. 앞으로 감초만큼은 익산감초라는 브랜드를 좀 가져가자. 제가 직접 재배도 하고 있고 감초를 재배한 데 가장 오래됐고 익산감초 브랜드를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좀 여쭤보실게요. 저희 회사 이름이 케어팜이라는 것처럼 이제는 치유 농업에 같이 연계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른들이 농사를 짓는 일이 노동의 일이 아니라 내 건강을 지키고 거기에 조금이나마 소득이 연계된다면 굉장히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또 하나 이제 청년 농업인들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 청년들이 농업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어떻게 농업을 경영하고 또한 이 작물을 어떻게 가공을 하고 활용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이 청년 농업인들이 될 것인지 그 친구들을 위한 하나의 이제 농업 전문학교, 사관학교를 하고 싶습니다.